안녕하세요. 영동과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에는 춥고 낮에는 무척 따뜻합니다. 일교차가 10도에서 많게는 20도까지 아주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보여서 옷차림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또 내일은 전반적으로 맑은 가운데 밤사이 복사 냉각이 심하게 이루어지면서 아침에는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예상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모레는 날씨가 점차 흐려져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고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떨어지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공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비를 포함한 구름은 주로 제주 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mm의 비를 더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점차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구름만 조금 지나는 비교적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날씨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영동과 영남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 영동 지방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1도, 서울이 5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조금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방은 강계가 영하 2도, 함흥이 영상 2도로 아침 저녁에는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17도, 강릉은 22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무척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북한 역시 함흥이 20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물결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여서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동과 날씨 오늘은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한 주간의 날씨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의 남자 반기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춥지만 낮에는 아주 따뜻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꽃샘추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기온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는 꽃을 시샘하는 그런 반짝 추위가 찾아왔었고요. 실제로 이제 평년 기온보다도 좀 낮은 그런 기온을 보였습니다. 지난 3월 10일 일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서울, 강원도, 경기도를 포함한 중북부 지방의 평균 기온은 영상 4.2도, 작년보다는 5도가, 평년보다는 0.6도가 낮은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이제 중부지방의 기온도 보겠는데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포함한 중부지방의 지난주 평균 기온은 영상 3.8도로 무척 기온이 상승했었던 작년보다는 5.3도나 낮은 기온이었고요. 평년보다도 1.2도가 낮은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한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낮아졌는데요.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의 평균 기온은 영상 7.4도로 작년보다 3.4도 낮았습니다. 다만 평년 기온은 0.1도 높아서 평년과는 비슷한 기온을 보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지난주는 작년보다는 한 5도 정도 낮았고요. 평년보다 1도 내외 정도로 좀 쌀쌀했던 그런 한 주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꽃샘추위가 그리 오래 가진 않았고요. 평년에 비해서도 아주 낮은 기온대는 아니어서 농작물의 피해는 보고될 바가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대기가 상당히 건조한 상황입니다. 먼저 이 시간 기상특보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 영동과 영남을 중심으로 그리고 전라남도 동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실효습도가 20에서 30%대에 머물면서 화재 위험이 상당히 높은데요. 특히 강원 영동 지방은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불조심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기가 상당히 건조한 모습인데요. 지난주에 강수량이 어땠는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주에는 이제 기압골이 주로 남부지방으로 통과하면서 남부지방은 이제 평년보다 좀 다소 많은 비가 내렸지만 중북부하고 중부지방은 평년보다 약간 적은 그런 강수량을 기록을 했죠. 실제로 이제 중북부 지방은 8.3mm, 중부 지방은 3.7mm, 남부 지방은 19.1mm를 기록을 했는데요. 비가 많이 내렸던 작년보다는 절반 이하의 강수량을 기록을 했고요. 중북부와 중부는 평년 강수량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긴 했지만 평년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달 동안의 누적 강수량은 어땠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최근 한 달간의 전국 누적 강수량입니다. 전국적으로 모두 평년에 비해서는 적은 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 경기와 충청도, 강원도를 중심으로 평년 대비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네, 남부지방은 지난주 내린 비 덕분에 어느 정도 강수량을 확보를 했지만 중부지방은 여전히 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는요, 이 건조한 날씨에 대비를 해서 비상체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충청남도는 3월, 4월 동안에 이제 산불 좀 취약 시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밭두렁이라든가 농산 폐기물 소각 등을 갖다가 주말에도 계도하거나 단속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단속 대상이 되나요? 이게 이제 허가 없이 산과 100m 이내에서 논 밭두렁이라든가 영농 부산물이라든가 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들을 말하는데 대개 이 농산물이라든가 논 밭두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과 가까운 100m 이내에서 불을 놓는 경우에는 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각 농가에서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지역이죠.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주간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조한 날씨도 문제지만 이 대기질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실제로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나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생산 활동들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면서 이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2018년 동안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약 4조 23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0.2%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정말 상당하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정말 구체적인 수치로 들으니까 그 피해가 더 와닿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미세먼지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도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충청남도 서산의 마늘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농가를 직접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마늘 농가는 어떤 상황인가요? 예, 현재 서산의 마늘 농가는 무름병 때문에 작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년 들어서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추워서 큰 일교차로 인한 저온 폐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미세먼지와 황사의 영향으로 일조량도 부족해서 병 발생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네. 그렇다면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예, 현재 재배되고 있는 서산 마늘의 농가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례적으로도 이 시기에 무름병이 자주 발생하기는 합니다만은 작년이나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극도로 심각한 상태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더더욱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더 큰 피해로 이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예, 무름병 피해가 더 늘어나기 전에 약 처리를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번 살포로는 약해가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년에 한 번, 두 번 약을 치던 것을 금년에는 2, 3회에 걸쳐서 약을 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농작물 피해가 복구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매일 아침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거의 일상이 됐습니다. 또 이번 한 주는 대기질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대기질 전망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 초반에는 한때 나쁨 정도로 좀 다소 나쁘겠지만 주 후반에는 뭐 보통 이상으로 일단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따라서 국에서 유입되고 대기가 안정되면서 국내에 정체하고 축적되는 대기 오염물질의 양이 증가하면서 화요일은 전국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수요일은 오전 중엔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인 후 밤부터는 보통으로 좋아지겠습니다. 봄비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 20일 밤부터 21일까지는 보통이 되겠고요. 동풍의 영향 또 바람이 강해지는 금요일과 토요일도 보통 이상으로 좋겠습니다. 네, 내일과 모레는 한때 나쁨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주 중반 이후부터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충남 서산에서 마늘을 재배하고 있는 인지면, 부성면, 지곡면의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이니까요. 한 주간의 날씨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전국 날씨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는 상당히 날씨가 좀 변화가 무쌍할 것 같은 그런 주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서울, 경기, 강원 쪽의 날씨는 내일은 맑아요. 그러나 수요일은 20일 흐려지면서 점차 밤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목요일은 비가 내린 후 점차 개이는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으로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토요일은 흐린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충청북도, 충청남도를 포함한 충청 지역인데요. 이번 주 날씨를 보면 내일과 금요일 맑은 날씨가 딱 보이겠고요. 토요일까지. 20일은 흐려지면서 비가 내리겠고 21일은 비 온 뒤 점차 개이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에는 충청 내륙 지역으로는 꽃샘추위가 예상되면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 이번 주 날씨 중부지방과 비슷합니다. 내일은 맑지만 모레 흐려지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목요일에 비가 그치면 맑아지겠고요. 금요일에는 맑겠지만 동해안 쪽은 비, 눈이 예상되고요. 토요일은 맑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사이에 내리는 비가 남부지방은 상당히 많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만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는 일교차, 그리고 봄비, 그리고 꽃샘추위 이렇게 변화무쌍한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일기예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사 속에 기록된 농업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엿보는 시간이죠. 역사 속의 영농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성종 2년 겨울, 화초를 키우는 기관인 장원서에서 임금에게 철쭉과의 일종인 영산홍을 올렸다. 하지만 꽃을 받은 성종은 관료들에게 엄한 명령을 내리는데 제때에 핀 것이 아닌 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내가 좋아하지 않으니 앞으로 올리지 말라. 그런데 장원서는
4, 5월에나 피는 영산홍을 어떻게 성종에게 올릴 수 있었을까? 1450년 의관 전순의가 쓴 생활과학서 산가 요록을 보면 당시 농업기술과 술 빚는 법, 음식 조리법 등 생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데 이 중 동절 양채라 하여 겨울에 채소 키우는 방법, 즉 온실 기술이 등장한다. 온실은 난방, 가습, 채광이라는 세 가지의 필수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는데 한지로 채광 창을 만들고 온돌과 가마솥을 이용해 기온과 습도를 조절했던 15세기 조선의 온실은 필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특히 조선의 온실은 최초의 온실로 알려진 독일보다 170년이나 앞서 만들어졌고 세계 최초의 온실로 인정받고 있다. 네, 오늘은 조선시대 때의 온실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역사 속의 영농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에 감탄하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도 영농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늘은 제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런 식량 증산한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2017년이죠. 다보스 포럼에서 이 지구온난화라는 기후변화로 해서 세계적인 식량 감산이 상당히 심각할 것이라고 예측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국가나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 회사로 알려진 IBM 이 회사가 상당히 기후나 농업 분야에 진출을 했는데요. IBM의 인공지능 왓슨은 정밀 농업 실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탐색을 해서 노동력, 비료, 농약 등의 사용량은 줄이고요. 생산량은 최대화하는 것이죠. 이 시스템은 토양의 온도, 습도, 해충, 질병 등 작물의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을 분석하고요. 드론 등의 자료를 종합해서 최적의 파종 시기, 비료 투입 시기, 노동력 투입 등을 통해서 실제로 최량의 농업 생산을 갖다 이루겠다는 그런 방침이죠. 네,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농사를 짓는 시대가 왔습니다. 앞으로 영역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기대해 봅니다. 영농과 날씨, 오늘은 한 주간의 날씨 정보와 함께 역사 속의 날씨 이야기까지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방기성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서 옷차림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